사회생활로 넘어왔습니다. 네, 앞으로는 직장인으로서 약국 생활에 대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바로 급여와 세금 이야기입니다. 네, 학교에서 이 4대 보험이나 근로소득세 같은 그런 것들과 또는 뭐 수습기간, 휴가, 휴게 시간 이런 근로기준법들을 잘 알려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늘 생각하는데요. 사실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세금 측면에서는 이런 것만 알면 돼요. 내가 받은 급여에서 세금이 얼마나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연말정산이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4대 보험이 뭐가 있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누가 어떻게 내는지,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뭐 사실 대부분의 약국이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약국에서도 지켜야 되는 게 되게 소수 있거든요. 그런 규칙들만 좀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세금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약국은 굉장히 독특한 관례가 있어요. 이거는 세무사들도 좀 신기해하는 독특한 관례인데요. 바로 세금을 약국에서 다 내준다. 다른 말로 실수령액으로 계약을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걸 네트 계약제라고 합니다. 예, 약국이나 병의원에만 있는 좀 독특한 관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먼저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트 계약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예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네트 계약을 했겠지만 요즘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설명드리고, 이 연말정산이라던가 투잡, 이직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좀 많아졌는데 이게 갈등이 벌어지기에 딱 좋아서 네트 계약은 안 하는 게 좋고, 지금 의협신문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의사들도 이게 골치인데요. 의협신문 기사에도 이게 그 원장하고 그 페이닥터 간의 소송 문제까지 갔던 사례로 나옵니다. 이게 보면 네트 근로계약이란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금액을 월 지급액에 맞춰 지급하는, 그러니까 실수령액을 주는 그런 실수령액으로 계약하는 그런 급여 제도이다. 이렇게 나오면 소송 사례가 나와요. 이거 사실 어려워 보이지만 세금이나 연말정산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급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는 건 급여 명세서예요. 대부분의 약국이 급여 명세서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의무 발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21년 11월부터예요. 급여 명세서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를 안 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요청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존에는 사실 아까 네트 계약제라서 이런 걸 줄 필요가 없었죠. 그냥 매달 월급이 똑같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급여 명세서 좀 뜯어볼게요. 지급 총액, 이 부분이 실수령액입니다. 네, 몇 가지 좀 의아하실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급여를 보시면 기본급이 있고 연장 근로가 있는데 이거 보실 때 나 연장 근로 안 했는데 나 그냥 계약한 만큼 일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실제 연장 근로를 해서가 아니라요. 우리나라가 하루 8시간 근무제라서 8시간 빼고는 나머지가 연장 근로로 계산되는 거라 사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식대 20만 원 이렇게 있죠. 이게 실제 식대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세금과 4대 보험이 이제 내가 얼마를 벌었는데 얼마를 먹고 사느라 썼는데 이런 원가 비용을 빼고 그래서 실제 번 거에 대한 세금을 무는 거예요. 그런 계산을 하는 개념이라 국세청에서 그래도 이게 먹고 사는데 한 달에 20만 원은 들지, 여기에 대해서는 비과세, 세금을 안 물게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개념이라 실제 약국에서 이 식대를 20만 원 줬냐 아니냐 이런 개념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짜여진 구성을 하고 있죠. 네, 중요한 건 이제 또 공제 내역인데요. 일단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보이시죠? 그리고 4대 보험이 있습니다. 크게. 먼저 소득세부터 볼게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게 국세청에서 많이 하는 말인데 이게 세금의 기본 개념이에요. 이래서 급여를 받았으면 아무리 쥐꼬리만큼이라도 세금을 내야 돼요. 이걸 근로에서 벌었기 때문에 이래서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참고로 약국장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안 내죠. 사업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세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내는지 한번 보고 이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원천징수, 원천세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월급 받은 후에 이제 내가 다시 또 어디 은행 가서 따로 내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급여를 줄 때 아예 원천적으로 먼저 떼고 준다. 원천적으로 떼고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받고 사실 세금을 내는 것보다 이게 처음부터 떼고 주니까 좀 편리하긴 하죠. 예, 이 근로소득세의 또 10%가 또 지방 정부로 가는 지방소득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이걸 살펴보면 되는데요. 일단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요. 국세청에서 정한 그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라는 게 있어요. 간이. 일단 대충 이렇게 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뭐 예를 들면 500만 원, 세전은 500만 원을 받으니까 여기 500만 원 해당하는 거 볼까요? 예, 보면 대충 이게 공제 가족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줄어들거든요. 예, 가족 수가 많을수록 나한테 달려있는. 그래서 일단 보통은 뭐 한 명이죠. 예, 저죠. 그래서 35만 원 정도를 일단 뗄게. 그리고 600만 원, 세전 600만 원이면 한 55만 원을 뗄게. 많이 떼가죠. 갑자기 확 높아지죠. 네, 그래서 이게 급여가 높을수록 좀 누진적이에요. 갑자기 확 높아져서 정말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7%에서 한 10% 정도가 소득세로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떤 사람은 막 벌게만 하고 안 써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가족들 부양하고 학비로 되고 병원비로 되고 써야 될 돈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소득이 같다고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산을 합니다. 그게 바로 2단계 연말정산이죠. 연말정산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원천징수, 일단 얼마 벌었으니까 얼마 떼갈게 했던 거에서 일종의 원가 비용이죠. 먹고 사는데 쓰는 거. 공제할 것들을 다 빼고 다시 환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더 내라 해서 증수해가는 이런 연말정산으로 재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1년이 다 지나야 알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12월이 지나야 가능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시게 되면 연말정산을 2월에서 3월쯤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좀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일단 대충 급여 구간에 맞게 떼고 내년 초에 다시 계산하자. 이렇게 우리 소득세는 결정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네트 계약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세금이 딱 정해져 있으면 괜찮은데, 자, 보세요. 이제 연말 정산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별로 쓴 돈이 없어.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그럼 세금을 더 내라고 하겠죠. 그런 경우 일단 소득세를 약국에서 다 내줬어요. 그러면은 더 내라고 해서 누가 내야 될까요? 반대로, 자, 너는 돈을 벌긴 했는데 학비로 나가고 의료비로 나가고 가족 부양비로 다 썼구나. 너는 별로 실제로 번 돈이 없으니까 다시 환급해줄게, 돌려줄게 하면 이건 누가 받아야 될까요? 아까 그 의협신문에서 봤던 소송 내용이 요거였어요. 자, 약국에서는 이렇게 말하겠죠. 제가 근무약사님 대신 미리 소득세 다 낸 거니까 제가 받아가는 게 맞죠, 환급도.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근무약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금을 내주는 게 결국은 다 급여에 포함되는 개념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시 돌려준 것도 제가 가져가는 게 맞죠. 자, 이렇게 둘 다 맞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네트 계약을 계속 하느냐? 이게 일단 직관적이게 계산하기 쉽다. 한 달에 500만 원 줄게. 이렇게 하면 너무 계산하기 쉽기 때문이고 또 요건 좀 잘못된 관행들 때문인데요. 자, 어떤 관례 때문인지 좀 살펴볼게요. 이게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세금을 약국에서 다 내주는 대신에 퇴직금을 없는 걸로 하자. 이런 관례가 있었대요. 그래서 좀 나중에 퇴직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세금을 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관행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다고는 하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지금은 퇴직금을 어떤 이유로가 안 줄 수 없어요. 신고하면 바로 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약국장 입장에서도 위험한 계약이 됩니다. 요거는 별로 없고요, 요즘은. 두 번째로 이게 예전에 아무래도 이제 전문직들이 고소득이다 보니까 세금을 약국에서 다 내줄 테니 급여를 좀 축소해서 신고하자. 그러니까 적게 낸 걸로 신고하자 이런 관행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4대 보험은 급여가 높을수록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4대 보험이나 소득세를 줄이는 목적으로 이렇게 급여 신고를 적게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근무약사님 소득이 적게 잡혀요. 대출 받을 때 좀 불리해지겠죠. 그리고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도 사실 줄어들어요. 4대 보험 줄어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또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보다는 FM대로 하시는 게 서로 깔끔하다 이런 조언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4대 보험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4대 보험은 제가 실습생들한테 4대 보험이 뭐 있어요 하면은 이제 못 맞추더라고요. 대부분. 맞춘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네,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에 딸려있는 장기요양보험이 있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나중에 이게 건강보험이 딸려 그 장기보험, 요양보험이 딸려서 5대 보험이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건 4대 보험이라고 하고 있고 계산은 보시는 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국민연금은 4.5, 4.5 반반이죠. 건강보험은 3.545 이게 똑같이 또 반반, 장기요양도 반반.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2.81% 이렇게 계산이 되고 지금 보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실업급여 부분만 근로자가 내지 거의 사업주만 내고 있습니다. 근데 큰 금액이 아니에요, 사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게 가장 크고요. 근데 뭐 다 각설하고 계산해 보면 사업주가 약 10.4% 그냥 산술적으로 근로자가 약 9.2% 거의 비슷하게 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딱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전금액이 500만 원이면 아까 10%라고 했으니까 한 50만 원이 각각 나가는 거예요. 약국장 근약이.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모두 약국에서 내주는 네트 계약이 사실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 바로 이제 보통 근무약사님들이 실수령 계약을 하면 세전 금액을 잘 몰라요. 근데 약국장님 입장에서 세전 금액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의견인데 온도차가 되게 커져요. 자, 이를테면 자, 이거는 수학입니다. 세전 500 계약을 했습니다. 세전. 이제 물론 세전이라고는 안 했겠죠. 이제 세후 얼마로 했겠지만 계산해 봤을 때 세전 500만 원이라고 하면 대략 보험료가 아까 4대 보험 10% 50만 원 나오고 아까 표에서 봤듯이 소득세가 35만 원이 나오죠. 실수령에 415만 원이 됩니다. 근데 약국장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세전 500만 원에 내가 이제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이 있잖아요. 거기서 50만 원을 더 냈으니 550만 원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엄밀하게는 사실 소득세는 여기서 빼야 되니까 사실 그 근로자가 내니까 465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근무약사님 입장에서는 세후 나는 내 월급은 그냥 415만 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한 400 조금 넘게 받는구나. 그러니까 인식의 갭이 되게 크죠. 근데 그나마 세전 계약으로 하면 이런 게 좀 갭이 좀 적게 드러날 텐데 네트 계약을 함으로써 일종의 약간 착시 현상이 생기면서 근약 입장에서는 400 고작 400 조금 넘게 주는데 약국장 입장에서 500이 넘게 들어. 이렇게 갭이 원래도 있는데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네트 계약의 문제가 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갈등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자, 조금 어려운 얘기긴 했는데요.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1번. 급여 명세서를 꼭 받으세요. 그래야 내가 세금, 그리고 4대 보험이 얼마나 나가는지. 국장님도 그거를 좀 갭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알게 되면서. 네, 이게 법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정확하게 급여를 알 수 있다는 면에서 꼭 받으시고, 두 번째, 근로소득세는 월급에서 원천적으로 떼고 나와요. 그리고 다음 연도 초에 연말정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모두 냅니다. 이건 반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령 계약, 즉 약국에서 세금을 다 내줄게 이런 네트 계약 하지 마세요. 네, 시급을 얼마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시급을 얼마로 합시다 이렇게 계약을 하더라도 그게 세전인지 세후인지 꼭 확인하셔가지고 세전 계약을 하시는 게 서로 깔끔합니다. 그래야지 연말 정산할 때 갈등이 덜 생기고 내 소득도 제대로 잘 신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3번. 네, 4대 보험은 기본적으로 약국장 근무약사가 반반 정도를 내는데 급여에서 떼고 나옵니다. 대략 10% 정도고 꽤 큰 금액이니까 역시 정상적인 세전 계약을 통해서 좀 투명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급여에서 15에서 20% 정도가 소득세랑 4대 보험 이렇게 나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 월급이 세전 600이다. 그러면 곱하기 한 15% 20% 하면 실수령액 계산이 되니까 이것도 외우고 계시고요. 만약에 국장님이 세후 계약을 하자 한다. 그럴 때 내가 좀 불편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면 그냥 이렇게 외워서 말씀하세요. 국장님 세금은 그냥 FM대로 하는 게 요즘 추세고 저도 그게 좀 깔끔한 것 같아요. 4대 보험도 반반씩 세전금액으로 계약하는 걸로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실수령도 대략적으로 미리 계산해 가셔서 급여 협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야 그걸 하실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급여로 받으면 35만 원 정도 소득세가 나간다고 했잖아요. 대략. 네.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라는 게 있어요. 만 34세까지 해당돼요. 근데 이게 무려 5년간 가능한데 또 무려 90%를 지금 2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감면을 해주고요.
저희 근무약사님도 요거를 등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원래 30만 원 내던 걸 2, 3만 원 내고 계셔서 사실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한 번 시작하면 연속 5년을 해야 돼요. 물론 근무초를 옮겨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내가 1년 일하고 한 3년 쉬고 다시 1년 일하면 2년밖에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좀 꾸준히 높은 소득을 받을 직장일 때 시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세후 계약으로 하면 내가 받을 혜택을 약국장님이 받게 되거든요. 이 지점도 잘 상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약국장인데 그냥 제 동의를 안 구하고 그냥 요 감면제도를 등록해 버리실 수 있겠죠? 나는 모르니까. 네. 네, 그런 경우도 잘 상의를 해보셔야 되고, 이 구체적인 상황들은 아까 200만 원 이런 것처럼 좀 자주 바뀌어요. 그런 건 찾아보시고 신청을 하시는 건 약국장님을 통해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바로 해주실 겁니다. 네. 오늘 세금 이야기 조금 어려웠는데요. 이 소득세와 사대보험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실수령 계약 가급적 피하시고 또 실수령액 또 계산할 수 있게 되셔서 좀 급여 협상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